좋은 아침입니다. 모닝쇼 이건입니다. 자, 뉴욕 증시 혼조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번 주 들어서는 혼조기는 한데 S&P 500, 나스닥 지수 계속해서 7월 내내 신고가 랠리를 펼치고 있는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체크인에서는요, 여러 가지 내용들을 다뤄보도록 하겠는데요. 우선 3대 지수 S&P 500과 나스닥 지수 올랐다라는 점, 그리고 글로벌 헤드라인을 보시게 되면 또 파월 의장의 주요 발언들이 상원에서 나왔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들을 시사를 했지만 시장에서는 그렇게 큰 반응이 없었습니다. 잠시 후에 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국제 유가가 되겠습니다. 3거래일 연속으로 하락세를 타고 있었었는데요. 다행히 허리케인에 대한 그런 모멘텀이 좀 사라지게 되면서 이러한 부분들 반영됩니다. 그런 가운데 엔비디아 다시 한번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증권사들의 훈훈한 입김 속에서 다시 한번 목표주가 최대 180달러까지 올립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날 테슬라도 다시 한번 상승세를 보이게 되면서 2차 전지 완성차에 대한 기대감을 끌어올렸고요. 그리고 부진했었던 서비스나우, 그리고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금융주들의 랠리, 거기에 일라이 릴리까지 비만 치료제 측면에서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뉴스 6가지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매그니피센트 7과 관련된 시장 가치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다라는 그런 성장주에 대한 긍정적인 내용들이 있고요. 이제 코앞에까지 다가왔습니다. 갤럭시와 관련된 모멘텀들, 그리고 효성중공업이라든지 HLB 글로벌과 같은 개별적인 내용들까지 자세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증권사 리포트 3개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오늘은 목표가 2개 종목이 상향 조정이 됐습니다. HD 현대의 실적에 대한 모멘텀, 그리고 오스코텍의 신약 개발사로서의 새로운 먹거리, 그리고 마지막으로 유비벨럭스는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는데요. 스마트 카드의 확장성, 그리고 이를 뒷받침한 호실적에 대한 내용들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부터 체크해 보시죠. 혼조 마감을 하고 있습니다. 어제하고 동일한 흐름으로 다우지수만 살짝 밀리고 S&P 500과 나스닥이 상승하는 흐름인데요. 조금씩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모습입니다. 자, 파월 의장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좋게 말하면은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런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나왔던 통화 정책 보고서를 뛰어넘는 새로움이 좀 없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서 이날 달러가 강세를 띠고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기술주들은 매물을 소화했고요. 금융주가 강세를 띠게 되면서 차별화 장세가 지속되는 뉴욕 증시였습니다. 자, 첫 번째 헤드라인입니다. 자, 9월 금리 인하와 관련된 발언들 한번 모아봤는데요. 파월 의장이 최근 물가 하락세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지속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경제 지표가 더 나와야지 금리 인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지 시간으로 9일입니다. 상원 보고에서 가장 최근의 월간 지표는 일반적인 수준의 진전이 예전보다 더 이루어졌음을 보여준다라고 평가를 했고요. 긍정적인 지표가 더 나타나면 물가가 목표치인 2%를 향해 지속 가능하게 나아가고 있다는 믿음을 더욱더 공고하게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긴축 정책을 너무 늦게 또는 너무 조금 완화할 경우 경제 활동과 고용을 지나치게 약화시킬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는데요. 파월 의장은 고용시장 여건이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수준으로 돌아올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직도 고용이 강하긴 한데 시장에서 우려하는 과열은 아직 아니다라고 진단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발언들과 관련해서 파월 의장이 최근에 물가 지표를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면서도 고금리가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동시에 언급했다라는 것으로 시장은 얘기를 했습니다. 다음은 유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가 3거래일, 그리고 브렌트유도 역시 3거래일째 하락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허리케인 베릴과 관련된 우려감이 그동안 반영이 됐었는데요. 원유 시설에 큰 피해를 입히지 않았다는 소식으로 결착이 나게 되면서 유가가 결국에 하락을 했습니다. 자, 허리케인 카테고리 1번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베릴은요, 원유 관련 시설이 집중되어 있는 텍사스주 마타고르다 인근에 상륙은 했지만 다 열대성 폭풍으로 약화되면서 소멸을 했습니다. 자, 이것과 관련해 골드만삭스의 율리만 그릭스비 애널리스트는 국제유가는 허리케인 베릴의 상륙으로 인한 원유시설 중단의 우려가 해소되면서 그동안의 상승 랠리를 마쳤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마지막 헤드라인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와 관련된 증권사들의 계속되는 러브콜이 되겠는데요. 키뱅크 쪽부터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130에서 180달러까지 올려 잡았습니다. 이 180달러라는 것은 오늘 종가 대비해서 무려 40%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한 것인데요. 현지 시간으로 9일 CNBC에 따르면 키뱅크는 엔비디아의 좋은 시절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목표 주가 상향 배경을 얘기했습니다. 이 키뱅크의 분석가 존 비는 엔비디아가 올해 하반기에 블랙웰의 출시가 예정된 가운데에서도 기존 H100에 대한 수요가 여전히 강력하고 급한 주문이 계속 발송함에 따라 수요 중단 징후가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리고 내년 말에 출시될 신제품 GB200에 대한 관심과 수요 역시 처음의 예상들보다 더 크게 나오고 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2025년 데이터 센터 매출만 2천억 달러로 예측을 했는데요. 팩트셋에서는 1,400억 달러를 예측했었던 만큼 시장의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날 키뱅크뿐만이 아니라 엔비디아에 대해서 울프 리서치 그리고 증권사 UBS 역시 목표 주가를 각각 150달러까지 상향 조정했습니다. 자, 다음은 특징주 보겠습니다. 테슬라 10거래일째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 재료인 2분기 차량 인도량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거기에 더해서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3일 전이었었는데요. 중국의 북경 정부에서 무인 택시와 관련된 규제안 초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규제안이라고 해서 나쁜 게 아니고요. 좀 더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확대 기대감으로서 해석이 되면서 이날 테슬라가 3.7% 상승세를 보여줬었고 중국 관련된 종목들 바이두, 알리바바, 핀두어더 모두 다 동반 상승하는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살짝 AI 쪽과 관련해서 아쉬웠던 종목도 있었는데요. 서비스 나옵니다. 하반기 AI 산업에 대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라는 이유로 투자 의견을 매도로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이러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2.9% 추가 하락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744달러. 이날 서비스 나오만 밀린 게 아니라 AI 서비스 관련 소프트웨어 기업들도 동반 하락을 했습니다. 자, 다음은 금융주 보겠습니다.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 주 후반이죠.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러한 기대치가 반영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대표적으로 JP모건 체이스 보겠습니다. 1.2% 오르게 되면서 윗골이 달았지만 그래도 상승세를 보여줬죠. 종가 기준으로 207달러 63센트에 거래를 마쳤고요. 이 밖에도 뱅크 오브 아메리카 1.9, 시티 2.8, 그리고 모건 스탠리 2.0, 그리고 골드만삭스 1.7% 모두 다 올랐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일라이 릴리 보겠습니다. 비만 치료제로 지금 카운터 파트너사인 노보노디스크와 계속 비교 평가가 되고 있는데요. 일라이 릴리의 비만 치료제가 더 효과가 좋다라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일라이 릴리는 1.5% 올랐고 노보노디스크는 1.8% 밀렸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일라이 릴리는 932달러 50센트에 거래를 마쳤습니다.